마음껏 즐기길 바랬어요. 오늘이 아이와는 마지막이 될 테니.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살인죄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연예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살인 피의자 36살 고유정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이틀 뒤 펜션을 나온 고유정이 찾은 곳은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훼손해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자신의 차를 갖고 제주도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유해를 곳곳에 분산해 유기하는 등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확정이 된 고유정, 1983년생 여성, 그리고 2019년에 범행 당시에 만 36살이었습니다. 고유정의 아버지는 큰 규모의 렌터카 업체를 하면서 비교적 그래도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많고 유쾌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아주 밝은 성격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공개됐었던 대중들이 알고 있던 사진 몇 장들을 이렇게 봐도 웃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 엄청 밝아 보여요. 졸업사진 같은 거 이렇게 봐도 인상 좋게 막 웃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소름 돋아요. 살인자라고 절대 생각 못 하니까. 피해자 전 남편이죠. 네. 남편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이 강 씨하고는 같은 대학교에서 이제 봉사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제주도에서 같이 살다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학창 시절이면 거의 20대 초반이겠죠. 20대 초반서부터 해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과 결혼해서 남편이 됐고 많이 사랑했겠죠. 그랬던 사이인데, 그리고 게다가 내 아이의 친아빠잖아요.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반복된 재혼으로 누구보다 완벽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컸어요. 그리고 6년 전 마침내 나는 운명의 반쪽을 만났고. 뭐야 자기, 비행기 시간 늦겠다. 얼른 내려가자. 이 사람은 그런 저에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해줄 사람이었어요. 우린 오랜 연애 끝에 주변의 축복과 부러움 속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21시 45분 호놀룰루행 053편 보잉 747 여객기가 탑승을 마감합니다. 탑승 고객님께서는 지금 곧 3번 게이트로 오셔서 탑승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야, 우리 지금 많이 늦었어. 자기야 뭐해, 빨리 와. 아까부터 우리 찾는다고 난리도 아니잖아. 탑승 고객님께서는 지금 곧 그게 뭐야! 3번 게이트로 오셔서 탑승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잖아! 21시 45분 호놀룰루 자기야. 053편 비행기 타는 게 나보다 더 중요하면 너 혼자 가든지 말든지! 너 항상 그런 식이잖아! 착한 척 재수없어! 아이고, 그래. 자기 말이 맞아. 집까지 신혼여행이 뭐라고. 내가 괜히 마음만 급했네. 미안. 근데 이거 화장품 깨졌는데 어째? 다시 사러 갈까? 비행기는 어쩌고. 다음 비행기 타면 되지 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자,
그는 언제나 날 이해하고 완벽하게 감싸주던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머리 이쁘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완벽한 가정도 영원한 행복도 끝만은 아닐 거라고 믿었죠. 실제로 저 일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신혼여행 때 여행 가는 공항에서 막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그렇게 화를 냈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인은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남편한테 화를 내는 것은 문제가 됐는 상황에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이 사람의 또 관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아버지 회사 사람들은 늘 제 마음만큼 따라와 주지 못했어요. 꼭 화를 내야 알아듣는 족속들이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마음대로 하시던가!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데 다들! 오늘 교수님 연구 발표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아. 처갓집에 말해뒀으니 이따 은호 픽업 좀 부탁해. 내일은 내가 꼭 갈게. 늘 고맙고 사랑해. 늦게 들어오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의 가식적인 거짓말이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아이고, 진짜 아팠어. 아유, 진짜. 아이고, 아팠어. 괜찮아. 시끄러워 죽겠네 좀! 자기야,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들어줄게.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그게... 이거 봐. 또 모르겠다는 표정이지? 맨날 나만 미친년이지 또! 아니,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자기 힘든데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어. 그치? 이거 막 풀고 저녁은 먹었어? 너 근육은? 네가 뭔데?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많은 걸 희생하고 사는데! 제발 줘! 자기야 그만해. 너 애기 다치잖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가 먼저 날 버릴 거라고는. 나 당분간 연구실에서 지낼게. 지금 나가면 다 끝이야. 기회 줄 때 다시 생각해. 아니, 그동안 우리 아이 생각해서 많이 참았는데 이제 나도 한계다. 미안해. 뭐? 네가 날 참아? 그동안 날 참아줬다고? 갈게. 생각 정리되면 연락 줘. 처절하게 애원하고 매달려도 봤지만 차갑게 변한 그는 결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래도록 지켜온 내 가정도 믿음도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죠. 피해자인 고인이 혼자 아이를 보다가 이제 엄마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오냐. 그런데 12시 넘게 들어와서는 그냥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정말 무자비하게 좀 막 손발을 써가면서 폭행을 하고 아예 집에 못 들어오게 내쫓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고유정은 뭐 친권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정말 막 끝까지 가겠다는 정말 너무나 강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던 관계였기 때문에 합의를 한 거죠. 조정을 하고 면접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그 전제 하에 이제 친권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혼 후 저는 진짜 제 짝을 다시 만났어요.
은호는 대체 언제 보여줄 거야? 벌써 10번도 넘게 찾아갔는데 아버님은 아예 문도 안 열어주셔. 애 얼굴만 보여줘. 제발 부탁이야. 싫다며 우릴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내가 아팠던 만큼 몇 배는 더 잔인하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는 내 무기였으니까. 제주지방법원? 미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딴 걸 보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근데 벌써 2년이야. 나 지난 2년 동안 우리 은호 코빼기도 못 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잊었어? 네가 우릴 버린 거잖아. 아빠 자격도 없는 주제에.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나 꼬박꼬박 양육비 다 보냈고 매달 우리 은호 얼굴 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았어. 처갓집에서 문전박대 당할 때마다 좌절하면서도 너한테 조금은 미안해서 참았어. 근데 너 우리 애 버리고 벌써 재혼했더라. 내가 양육권만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버리고 갈 거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던 거네? 왜 얘기가 그렇게 돼? 아니야! 당신 어떻게 살든 나 전혀 상관없어. 아니, 오히려 잘 살아줘서 고마워. 오해하지 마. 그냥 법원에서 정한 대로 우리 애만 보게 해줘. 부탁할게. 야! 그제야 알았죠. 아인 핑계일 뿐 그저 날 질투하고 괴롭히려고 벌인 일이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자기가 무기로 쥐고 쓰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에 제주에 있는 자기 그 친정에 아이를 맡겨두고. 어머, 자기만 갔어요? 네, 자기만 청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아기는 정말 그냥 복수로 그 양육권만 뺏은 그렇습니다. 거구나, 남편한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친정집에 맡겨놓지 않았나. 고유정이 재혼 사실을 친정에서는 몰랐대. 아, 네. 어머! 이혼을 요구한 건 강 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5달 만에 재혼을 한다는 거는 저 결혼을 단순하게 누군가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지라는 그냥 순수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보이지는 없는 않아요. 건지가 이제 소방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근데 그 남편한테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해라. 당신은. 갑자기. 소방 공무원한테. 로스쿨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이 결혼을 내가 참 남편을 사랑해서 내가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행동에 따라서 결혼을 도구로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어떤 로스쿨에 합격해서 굉장히 잘 되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전 남편한테 최대한의 복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아니, 말이 돼야 말이지.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과연 판결문에서는 고유정의 살해 동기를 결정적으로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한번 유진 씨가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소름. 읽어봐 주세요. 피고인은 이혼 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평생 아이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평생 엮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한편 현 남편인 홍 씨를 친부로 알고 있던 아이에게 피해자를 친부로 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결국 다른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아이를 위 홍 씨의 친자처럼 키우겠다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강한 위기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홍 씨와 불화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손괴,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정말로 누가 봐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의심되는 것은 이제 성격장애 중에 경계선 성격장애가 있어요. 경계성 성격장애. 그 다음에 분노를 간헐적으로 폭발시키는 간헐적 폭발장애. 이런 경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요. 평가가 감정이 극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가 아무 과정 없이 갑자기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또 즉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들이 계속 참고 넘어가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갑자기 치솟았던 분노나 충동이 해소하고 나면 급격하게 다운이 돼요. 이게 가라앉으면서 사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단절하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실수한 걸 거야. 또 반복되어도 또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자들하고 비슷한 패턴인 거죠. 추앙받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기치 않게 이제 자신의 어떤 이런 거대한 자기 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렬한 분노, 경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분노 감정을 느끼고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반사회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위험한 성격장애들의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개입이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수면제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먼 곳의 병원까지 찾아가 처방받았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으니까. 어서오세요. 그거 절단기 없이 못 자르나? 칼로는 뼈 못 자르죠. 역시 토비우스는. 뭐 찾는 부위 있으세요? 보통 피는 어떻게 빼요? 창원에 며칠씩 두면 냄새 심하죠. 뭐 삶거나 열을 가하면 비린내가 덜하죠. 좀 오래 가기도 하고. 뭐 해 드시게요? 아니 그냥 뭐 감자탕이나 한번 끓여볼까 해서. 감자탕? 감자탕을 만든다고? 설마. 저게 고유정이 사건 전에 검색한 내용 중에 감자탕 뼈 네네네. 뼈 삶는 시간 뭐 이런 검색어가 있대요. 솔직히 시신을 처리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일석이조의 선택이 됐죠. 고유정이
제주도가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제주도를 아마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처음으로 배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내려간 거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배에는 자기가 범행했을 도구와 여러 장비들을 실은 자기 자동차 싣고 가기 위해서 배를 이용한 거죠. 네. 진짜 치밀한 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검색대에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차는 뭐 저희가 알다시피 멀리 갈 때 차를 같이 실으면 트렁크에 뭐 가방 이런 거 전혀 검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물을 뭐 이동하는 의미뿐만 아니고 범행 이후에도 이 차량을 이용해서 또 엄청나게 요긴한 행동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어요. 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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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알아보자. 은호야, 아빠 삼촌 안 보고 싶었어? 삼촌? 어? 저것도 다 이제 고유정이 그럼 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가 안심하도록 연기해야 했죠. 잘 지냈어? 오늘아 수고 많았지? 배는 안 고파? 모처럼 오늘 저녁은 직접 만들어 먹을까 봐. 은호야, 오늘 카레 먹을까? 와, 카레 좋아. 자, 우리 은호 아렌이 좀 볼까? 딱 아렌이도 되게 빠지고 은호 너무 커가지고 야 삼촌이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보겠다. 마음껏 즐기길 바랬어요. 오늘이 아이와는 마지막이 될 테니. 자, 밥 먹자. 오랜만에 당신 앞에서 실력 발휘 좀 하려니까 떨리네. 자, 먹어봐. 맛있을 거야. 응. 근데 왜 접시가 2개뿐이야? 당신은? 아유, 난 좀 이따가. 얼른 먹어요. 배고프겠다. 자, 맛있다. 은호야, 맛있어. 은호도 한 입. 옳지. 잘 먹는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그가 이 공간을 벗어나면 미리 그려둔 동선이 틀어지게 됐죠.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둬야만 했어요. 어디 가게?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졸려서 방에 가서 조금 쉴게. 잠깐만. 수박만 먹고 가. 은호가 수박 좋아한단 말이야. 수박. 금방 데려올게. 은호가 수박 좋아하지. 안 되겠다.
엄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모기 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서 찾아볼래? 내가요? 엄마 왜 이래?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와서 그래. 엄마 마저 청소하고 올 테니까 나오지 말고 여기서 놀고 있어? 응. 아이가 뭐라도 보지 않았을런지. 목격을 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평생 회복되지 못할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거죠. 최대한 빨리,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실제로 CCTV에 사건 이후에 CCTV에서 나왔던 장면과 같은 장면이죠. 그래도 뭐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범행 도구들이 도구들. 왔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제주를 떠나기 전 그 남자의 핸드폰으로 알리바이가 될 만한 문자를 보내뒀고 용의주도하게 모든 일 처리가 마무리됐다고 믿었어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데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기하는 장소, 방식 이런 거를 보면 조금 저는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고유정에 섬뜩하고 한편으로는 고단했을 경로를 한번 가볼게요. 제주도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 2박 3일간 펜션에 머물며 시신을 훼손합니다. 27일 펜션을 나온 후 근처 분리수거장에 범행 도구와 어쩌면 시신 일부를 1차로 유기하고요. 제주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 투숙한 후 28일 저녁 완도행 배를 타고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바다에 5차례 나눠서 버립니다. 그리고 29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하는데 여기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합니다. 31일에는 청주 자택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범행도구 등 다양한 물체를 버렸고요. 그리고 6월 1일 전 남편 살해 후 일주일 만에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잡힌 그 경로는 어떤 수순을 거쳐서 입증을 굳혔고 검거까지 가게 된 거죠? 그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분명히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의 동생이 연락이 잘 안 되니까 이틀이 지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실종이 됐다.
근데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이 펜션 쪽으로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경찰이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났다는 전 부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 부인을 이제 소재를 파악을 해봤더니 일단 직장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통화를 해봤기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행적이 묘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라는 추측을 가지고 경찰이 이제 CSI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혈흔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또 거기에서 채취한 DNA가 결국은 피해자의 것이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는 순간 청주에 가서 아까 보셨던 그 체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고의정 같은 경우에는 체포 당시에 그 당시까지도 고의정 차에서 피해자의 바지하고 이제 잘린 허리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옷을 다 벗기지 못하고 시신을 훼손하면서 이제 잘린 허리띠 같은 것들,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도 옷을 생각 못했네.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도 이제 뭐 다 잘라서 이렇게 벗겼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의 혈흔 묻은 담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혈흔 그러니까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으로 감정을 해봤더니 고의정의가 처방받았던 그 수면제 성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어떤 과정으로 이 준비물들이 어떻게 쓰여져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살인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 부심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아저씨야, 저희가 가서 네. 전화요. 이렇게 체포 당할 만한 우리가 사유가 인정. 과연 이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 그 재판장 안에서의 고의정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감번호 38번. 연두색 수의를 입은 여성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재판에서는 판사한테 밉보일까봐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을 정말 잘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도 어쨌든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게 피고인들의 본능이고 다 생각인데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뿐이지 자신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한편의 소설을 봤습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요. 고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씨가 자신을 성폭행을 하려 했다. 그래서 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고 끝까지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5명이나 선임을 해서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도 했는데 비난 여론이 뭐 너무나 거세고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는 것처럼 마치 전원이 변호인단이 다 사임계를 제출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중에 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서 공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영구히 사유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름 성원강 이름은 광수 집안을 적재하고 없이 살아가는 놀아나요
애기 이름을 개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수감 생활은 어떨까 또 궁금합니다. 최근 근황이 뭐 언론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됐는데요. 너무나 식사도 잘하고 다른 재소자들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를 해나가면서 교도관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 것이 알려지면서 아마도 20년 정도의 이 정도 수감 생활이면 20년 정도가 지나서 가석방을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영화의 홍보 문구가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살인자는 누군가의 이웃이다. 아, 맞네.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고유정은 살아갔고 또 그렇게 계속 사는 거가 그녀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 드는 순간 오늘 다뤘던 이 사건의 가장 큰 공포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네.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얼굴. 네.